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초부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달러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을 기록해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거래량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작년 8월달 이후에 최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이거 고점 아니야? 약간 위험한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했습니다. 주식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은 고점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봉 차트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막대기 하나하나가 5분짜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엔비디아의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곧 고점을 형성하고 뚝 떨어져 버렸는데요. 초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럼 장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고용 보고서를 체크해 봤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미국 장 중에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증시 시작 1시간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혹시나 고용 보고서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닐까? 만약에 미국의 고용이 너무 좋았다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 있거나 현재의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성장주인 엔비디아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 너무 잘 나와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잠깐 보면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2월달 고용 상태인데요. 먼저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은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입니다. 예상치보다 소폭 떨어진 수치로 나왔고요. 1월달에 비해서는 2월달의 임금이 0.1%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달에 0.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임금 둔화가 나타나고 있죠. 임금만 보면은 인플레의 둔화가 발생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상 수치보다는 훨씬 높은 27만 5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을 볼까요? 그런데 실업률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3.9%라는 것은 근래 들어 거의 보기 드문 숫자인데요. 미국의 실업률도 슬슬 4% 위로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차트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왼쪽은 실업률 차트이고 오른쪽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차트인데요. 실업률은 딱 봐도 조금씩 높아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둔화가 발생되고 있다. 고금리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최근 들어 약간의 지지를 보이고 있어요. 다시 올라갈 듯 말 듯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맨 오른쪽으로 표기된 게 이번에 발표된 2월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인데요. 각 영역별로 고용이 얼만큼 증가되고 감소됐는지 이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월달 고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Temporary Help Services, 임시직 고용자 수의 변동입니다. 임시직의 고용자 수가 15만 명이나 크게 줄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시직 고용자 수의 감소는 경기 둔화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임시직 고용자 수의 감소가 나타난 이후에 항상 경제 위기가 왔었거든요. IT 버블 때,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모든 경우에서 임시직 고용자 수의 감소 이후 경제 위기가 왔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경제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임시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임시직 고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고용 보고서가 혼조되게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우린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고용이 좋게 나왔다면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반대로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다면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날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곧 시장에서 봤을 때 고용이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국채금리 차트를 5분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고용보고서가 공개된 그 시기인데요. 2년물 국채금리는 확실하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채금리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시장에서는 미국의 고용이 둔화되었다고 인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증시의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고용보고서가 정말로 문제였다면 엔비디아가 애초에 상승 출발을 하지 않았을지 않을까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엔비디아가 상승했다는 것은 고용보고서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하루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2등이 애플이고요. 시가총액 3등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반면에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적응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2등과 3등이 교체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주가가 $1,000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주 증권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000로 상향 조정을 했었고요. 강력한 AI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지른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초과 실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엄청나게 좋게 분석하면서 엔비디아가 결국 2등으로 올라설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이때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현재 AI 칩을 독점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에 직면할 것이며 경쟁이 격화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고객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과 테슬라 같은 기업들 역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디자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먼 미래에는 맞겠죠. 그렇지만 현재 엔비디아가 AI 칩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엔비디아는 굳건하다라고 보이고요. 참고로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엔비디아를 담지 못했어요. 계속 테슬라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인 69,000달러를 앞두고 슈팅이 나왔다 떨어졌다, 슈팅이 나왔다 떨어졌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애플이라는 큰 산을 앞두고 애플을 역전하는 척하다가 떨어지고 역전하는 척하다 떨어지고, 아마 이것이 조금은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애플을 돌파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자체 비전은 있을까요? 바로 젠슨 황 CEO의 답이 있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AI PC를 언급했습니다. 개인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장착되면 PC 교체 수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폴더블 폰을 쓰다가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다들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나요? 그냥 단순히 속도 빨라지고 사진 잘 찍히고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게 나오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다 바꿨던 것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컴퓨터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 빠르거나 게임이 잘 되거나 이 정도의 특징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컴퓨터의 접목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컴퓨터를 바꾸지 않을까요? 이러한 컴퓨터 수요가 엔비디아의 GPU 수요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젠슨 황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나홀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로부터 HBM 반도체를 받아서 자사의 GPU와 함께 TSMC에게 파운드리를 맡깁니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이 셋이 한꺼번에 AI 칩을 만들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때에는 HBM3E가 적용된 H200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알려진 B100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제품 라인업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업이 이슈화 될 때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IT 버블 때에 그때 당시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주가 차트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때 당시 인텔의 주가가 $20에서 $70까지 올라갔을 때 그냥 V자로 쭉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굴곡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말 올해 초에 51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찌됐든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이죠. 그럼 21선이나 5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등을 위한 이벤트가 몇 개 더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열립니다. 이때 젠슨왕이 신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과연 B100 같은 신제품에는 어떠한 성능 개선이 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이런 발표 내용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